이 넓은 바다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바닷길 안내와 소형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우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해로드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항법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 해상 레저 활동 이용자가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게 국립해양특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사용자 현 위치의 정보나 특정 위치를 등록, 저장할 수 있고 SM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내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항로 안내 기능으로 이동한 경로를 저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과 연동하여 해양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나 선박 고장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클릭 한 번으로 해경과 119 상황실에 위치 좌표가 포함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요청은 육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바다, 안전한 바다, 내 손 안에 바다 길잡이.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앱마켓에서 해로드를 검색하세요. 2017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국제심포지움이 오늘 가평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기술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과 한국자동차협회는 오늘부터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고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2017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국제심포지움을 이틀간 진행하는데요. 정병국 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움에서 이영재 단장은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 심포지움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레오니다스 지아크리스토스 교수와 일본 게이오 대학교 노리마사 이이다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김정수 부장과 키스트 백인환 박사, 고려대학교 장호 교수와 박심수 교수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동차 관련 대기환경 대응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이어 공동 주관한 한국자동차협회 안문수 협회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의 심포지움을 만들었다는 치와와 함께 세계적인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0월부터 정부의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교수와 박사 네 분의 중요 발표 내용 경청을 주문했는데요. 인사가 끝나자 좌장인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가 심포지움을 이끌어갔는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스에서 한 분이 오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서 이이다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시는 교수님은 유럽에서의 배기가스 정책, 다음에 특히 RD 관련돼 갖고 아마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심수 교수님께서 특히 디젤 엔진의 RD 관련된 연구 내용을 아마 소개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장호 교수님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어에 관련돼 갖고 타이어가 얼만큼 또 에미션에 미치는지 그것도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스테 백인환 박사님께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다음에 사업단의 내용을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특히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민경덕 차장은 우리가 국면한 환경 대책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움이라고 했습니다. 첫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로운송 배출 문제는 중요 시사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레오니다스 지아크리스토스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유럽 최신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대응 기술인 선진개발 기술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유럽인의 규제와 연관된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배출가스 규제 정책 의미로 볼 때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 발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과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자 다양한 관심사항 질의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충실한 설명을 마친 레오니다스 지아크리스토스 교수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So standards all over the world change in the need of meeting mor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 So vehicles have to become cleaner to better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e citizens. Of course, the Korean industry will have to follow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s because Korean industry address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o for the products to be compatible with the markets and the regulation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s very important that new emission control technologies are adopted by the Korean industry in order to fulfill standards around the world.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선진 정책과 기술, 규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왜 필요한가를 짚어줬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일본 게이오 대학교 노리마사 이이다 교수는 내연기관 연소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열효율 50% 달성을 위한 최희박 연소 엔진의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초희박 연소 엔진을 뜻하는 슈퍼 림번 엔진도 현재로서는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의 전자제어 공기과잉류 조절과 이지열 밸브의 재순환 개념인데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며 3원촉매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희박연소는 1.5 이상, 초희박은 2 이상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열효율 등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노리마사 이이다 교수는 일반 가솔린과 프리미엄 가솔린 준비 실험에서 약 80개 대학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협력 테스트를 마쳤고 게이오 대학교 가솔린 연소팀이 29개 대학들을 리드했다고 했는데요. 연소 실내의 연료량은 적고 공기가 많은 기술인 초희박 연소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장점을 갖고 있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됐고 가솔린 엔진에서는 연비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은 반대로 줄이는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희박 연소는 희박해지는 불안정 공연비가 토르크 변동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궁금증을 짚어가면서 이해를 돕는 질의응답에서는 하이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사이드 효과와 조절을 설명한 그리스 레오니다스 지아크리스토스 교수와 한양대학교 이기영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 김정수 부장의 국내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발표인데요. 지난 4월까지 많은 경험을 쌓는 일을 했다는 인사와 함께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발표가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PM 컨센트레이션 상태 연구를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PM10의 레벨이 높게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인구 밀집에 따른 상대적 수치인 것 같다면서 2016년 1년 평균치를 설명했는데요. 김정수 부장은 PM 감소에 대한 포괄적 측정에 대한 요약 정리에서 국제협력과 민간계층 보호,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배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공기오염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블루플래닛 이승철 씨 질의에 이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레오니다스 지아크리스토스 교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정수 부장과 고려대 박심수 교수 공동으로 자세한 추가 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세션이 마무리되고 20분간의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업단장께 행사 목적과 기대되는 결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이 7번째 사업단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미세먼지하고 질소 산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심포지엄은 기본적으로 사업단 수행기관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들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 완성차라든지 운행차, 미세먼지하고 질소 산업을 저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 백이남 단장은 자동차 유래와 대기오염 연구인 공기오염과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연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도로 근처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하고 아침에 창문을 여는 환기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를 줄여야 한다면 도로변 학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허가 규정에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
지하주차장 출입구 같은 공기오염원이 많은 장소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연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백인환 단장은 각 연구 결과인 플로우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가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려대학교 장호 교수가 브레이크 마모와 타이어 관련 미세먼지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1995년에 마찰제에 포함된 구리애기가 거론됐고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판명되면서 2025년까지 브레이크 패드의 구리 성분 첨가를 금하는 규정이 법제화됐다고 했습니다. 대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브레이크 미세먼지는 엄청나다는 것을 염려한 GM이 최초로 브레이크 먼지 문제를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장호 교수는 우리나라 브레이크 관련 연구도 시급하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용하는 브레이크 시스템과 재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TVN 한국교통방송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 질문했는데요. 필드 실험에서 느껴왔던 브레이크 패드 속 인체 위험물질 공감을 표명하면서 유가 크롬 등 밝히지 않아도 되는 원료 사용과 잔유 비산물질을 짚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박심수 교수의 국내 실도로 배출가스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국제 연료 경제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자동차 배출 기준과 같은 중요 이슈와 직결되는 자동차에 대한 국제 규제를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밝혀진 조작은 유독 독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심수 교수는 실도로 배기가스 측정 장치인 ID-PEMS의 주요 타깃 선정 방향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개최된 2017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 국제 심포지엄을 빛낸 교수진과 박사 등 6분들의 발표와 설명은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지향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대기 환경 정책에 반영될 중요 자료가 될 것입니다. 130년 전 기계 문명의 꽃으로 피어나 전자기술로 변천돼가는 자동차는 분명 이 시대의 필수 산물이지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용과 활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인체를 위협하고 지구를 집중 공략하는 요인은 내연 기관만이 아닌 제동 마찰에 의해 미세먼지로 날리는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 분진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는 학계에서 제시된 ID-PEMS 활용의 주요 타깃 방향과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